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변리사학원에서 특허법 강의하고 있는 한승준 변리사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내년에 시행되는 2025년 이제 62회 변리사 1차 시험 대비 이제 제 특허법 강의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55회 그러니까 2018년에 이제 변리사 시험에 최연소로 합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한빛변리사학원에서 특허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허법인에서 실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강의 활동 이외에도 특허법 논문 같은 이제 학술 활동도 다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제 이름을 쳐서 나오는 논문을 한번 검색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간략하게 제 설명을 드리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커리큘럼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커리큘럼을 따라오게 되실 분들은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민법 기본이론 강의를 다 수강하시고 나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변리사 시험을 공부할 때 크게 과목이 세 가지잖아요. 산업재산권법, 민법 그리고 자연과학개론. 자연과학개론은 이제 과학이니까 제외한다고 치고 법 과목이 민법이랑 산업재산권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민법 기본이론 강의는 다 들으셔야 법의 일반적인 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춘 상태에서 특허법을 학습을 하셔야 이제 정상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 커리큘럼을 따라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민법 기본이론을 다 들으시고 나서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게 맞고요.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이제 3월에 이제 특허법 기본이론 강의가 개강을 하게 되고 이 좀 깁니다. 이제 민법보다는 길지 않습니다. 이제 30회로 해서 90시간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 특허법이라는 과목이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산업재산권법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법, 실용신안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허법이 가장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이 네 과목 네 가지의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애들은 모두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에서 그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대부분 특허법에서 다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이론 강의에서 학습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30회, 90시간 정도의 강의로 대부분의 내용, 이제 1차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모두 학습하고 나서 그리고 중급 강의가 7월 말에서 8월 동안 이제 약 10회 12회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객관식 강의가 그 다음 달에 열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기본 이론이랑 이제 중급 강의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론을 학습하는 강의이고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는 시간입니다. 뒤에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1월에 최신 판례 강의, 최종 정리 강의를 제가 합쳐서 이제 4회로 걸쳐서 강의를 하나 더 열고 있습니다. 일종의 파이널 강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까지 하면은 1차 기본 강의 커리큘럼은 이제 끝이 나게 되고요. 여러분이 공부를 지금 처음 하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강의는 이제 특허법 기본과 밑에 있는 최신 판례 최종 정리 강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특허법 기본에서만 있는 내용을 모두 학습을 해도 전체적인 이론 그리고 판례에 대해서 모두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게 있다 싶으면 나머지 강의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듣게 되겠습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최신 판례 최종 정리 강의는 뒤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우리가 과학 같은 거는 과학 이론, 자연 법칙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직전이라고 해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특허법과 같은 법들은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 시험을 치기 전에 법이 바뀔 수도 있고요. 내년에 시험을 치기 전에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나중에 한 번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강의가 밑에 있는 최신 판례와 최종 정리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받고 좀 자세히 기본 강의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허법 기본이론 강의는 3월에 곧바로 개강을 하게 되고요. 1차 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이론을 다 다룹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냐면 이 강의를 들으면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의 99%는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특허법 문제가 산업재산권법에서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서 특허법 문제는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0문제 중에 여기 있는 기본이론 강의를 다 학습을 하면은 19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왜 19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끔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19문제 맞추면 1차 시험 합격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모든 내용을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루는 강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한특허법 강해라는 책은 뒤에서 보겠지만 단순히 1차 시험만을 염두에 두고 만든 책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1차 시험 합격한다고 해서 변리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해야 변리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특허법이 1차 시험에서는 산업재산권법 아래서 20문제만 출제가 되지만 2차 시험에서는 독립적인 한 과목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허법의 중요도가 2차 시험에 가면은 훨씬 높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2차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소양을 1차 시험에서 쌓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같이 학습을 하게 되는 기본 이론 강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급 강의가 있는데요. 중급 강의도 동일한 교재, 한특허법 강의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 1차 시험에 처음 진입한 수험생들 전원에게 필수적으로 들어야 된다 이런 강의는 아닙니다. 이 강의는 주요 수강 대상이 어떤 분들이냐면 올해 만약에 1차 시험을 치셨는데 아쉽게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개략적인 내용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막상 또 1차 시험 곧바로 치면은 특허법에서 자신이 막 있진 않아요. 그런 경우에 듣게 되는 강의가 이제 중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급 강의는 그 기본 강의를 듣기 좀 버거운, 왜 30회씩이나 되니까 그거를 다 듣기 버거운 재시생을 위한 개념 강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일반적으로 기본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1차 시험 쳤는데 1차 시험 떨어지고 나서 곧바로 1차 시험 다시 준비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올해 만약에 1차 시험을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1차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자기 암시를 하고 2차 시험 공부를 7월 말까지는 꾸준히 합격한 이제 동차생이 된 것처럼 꾸준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다시 1차 시험으로 재진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 이제 7월 말에 개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수험생분들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2차 시험에서도 한번 요즘 말로 찍먹해봤다, 발은 한번 담가봤다 이런 분들이 수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단순히 1차 시험의 정오만을 가르기 위한 강의가 아니라 우리가 2차 시험 가서 어떻게 조금 더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좀 더 염두에 두고 같이 강의를 하는 그런 강의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달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객관식 강의가 개강을 하게 됩니다. 객관식 강의는 제가 한특허법 객관식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뒤에서 이것도 예시를 한번 보겠지만 9월 개강하고 기출문제 위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15년, 약 20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그 교재를 만들어 놔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 있고요. 우리가 2000년대 후반쯤에 2010년 조금 전에 그 변리사 시험 출제하는 곳이 이제 관리기관이 변경이 됐어요. 특허청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이 됐어요. 변경되면서 조금 그 출제 스타일의 변화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 있기 전의 문제 중에서는 좀 중요한 애들만 좀 추리고 그 이후의 문제들은 대부분 수록을 방식으로 기출문제를 이제 뽑아서 그 객관식 문제집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재산권법을 학습함에 있어서 엄청 두꺼운 객관식을 푸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리사 시험 최연소로 합격을 했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1차 시험 합격할 수 있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가장 최적의 두께로 객관식 문제집을 만든 겁니다. 약 다 합치면 한 400문제 정도 되는데요. 400문제 정도로 압축적으로 객관식을 여러 번 회독을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문제 중에 19문제는 맞출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학습을 하면 되는 그런 교재가 한특허법 객관식이고 이 객관식 문제에서 객관식 문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단순히 어떠한 사실의 정답 또는 오류, 정오를 맞히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어떤 사례 문제가 있을 때 거기다가 내가 알고 있는 특허법 지식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 있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거냐 이런 문제풀이 요령이 있습니다. 그런 요령들에 대해서 강의하는 강의가 이제 특허법 객관식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1월에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최신 판례 그리고 최종 정리를 겸해서 4회에 걸쳐서 그 일종의 파이널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개강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제 총 12시간 또는 이제 14시간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시간 동안 기본서를 1회독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파이널 강의가 되겠습니다.
교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 특허법 강해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 특허법 기본 이론부터 중급 강의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강의까지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교재는 1차 시험 대비 당연히 기본서로 기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1차 시험 내년에 합격하고 나서 2차 시험 가셔도 이 교재를 가지고 2차 시험 교재를 나중에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상당히 얇습니다. 왜 얇냐면 우리가 외워서 답지에 곧바로 쓸 수 있는 애들만 기본서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2차 시험 교재에서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1차 시험 합격하셔도 2차 시험 가서도 이 교재를 다시 꺼내서 내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갔던 게 1차 시험 책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지? 찾아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심화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교재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목적 자체가 조금 다른데요. 1차 시험에서는 정오를 맞추는 시험이고 2차 시험은 내가 아는 걸 써야 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그 경계에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기준으로 나누어 놨어요. 색깔로 나누어 놨는데 그건 제가 곧바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도해 이런 것들도 같이 수록을 해뒀고요. 한번 예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쟁점이 있습니다. 뭐 확인 심판이라는 쟁점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뭐가 확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쟁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쟁점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어색할 수가 있어요. 쟁점이라는 게 뭐지? 쟁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사실관계에서 어떠한 사법기관이 어떠한 결론을 내렸다면 이 쟁점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 어떤 문제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 이런 어떤 문제 상황을 쟁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쟁점이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를 우리가 2차 시험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뭐 문제 소재부터 해서 원심법원, 그러니까 하급심, 우리가 이제 심급제도라고 하잖아요. 하급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고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뭐가 타당한지 결론까지 2차 시험 가면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1차 시험에서는 이런 것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대법원 판례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책 저술을 하면서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 시험에서만 봐야 하는 거, 2차 시험 가서 봐도 되는 거 경계를 색으로 다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쟁점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하는 것, 1차 시험 대비를 위해서 읽어야 하는 것은 양가로 3번에 있는 대법원의 견해만 숙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 대법원의 견해는 어떤 상황에서 나왔다? 밑에 있는 도해에서, 그림 상황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학습을 할 때 밑에 있는 도해를 먼저 이해를 해보고 어떤 상황인지 상상을 해보고 그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했구나. 이걸 매칭만 하면서 OX만 가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제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더 넣어놓은 이유는 2차 시험 염두에서 봐도 우리가 조금 더 심화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실어둔 것입니다. 다른 예시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허법 학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실체법과 절차법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특허법 기본이론 강의를 학습하기 전에 봤던 건 대부분 실체법이라고 보게 되는 이제 민법이 되겠습니다. 민법은 거의 99% 실체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법률인데요. 반면에 특허법은 실체법적 성격도 있지만 절차법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절차법적 성격의 특성이 뭐냐면 우리가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일부의 내용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때는 맨 처음에 신의칙에 관한 내용만 학습을 해도 신의칙에 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특허법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내용은 보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발췌를 해온 것인데요. 보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보정만 공부를 해서는 알 수가 없고 그 보정이라는 행위를 언제 하는지 어떤 시기에 하는지 누가 할 수 있는지 보정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터지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학습을 해야 보정을 다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가장 쉽게 학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타임테이블 이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타임테이블 있죠. 이런 시간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제가 다 설명을 해놔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학습에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예시도 한번 좀 더 들어보면은 이런 애들도 있겠죠. 얘네들도 다 같은 맥락에서 타임테이블을 많이 넣어놓은 상황이고요.
기출 표시도 신경을 써놨는데요. 가령 이런 쟁점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어떤 확인 심판에서 진보성 심리가부가 문제됐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쟁점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1차 시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2차 시험 가서는 거의 완벽하게 암기하는 수준으로 답안을 현출해야 되는 그런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보시면 여기 검은색으로는 53회, 56회 이렇게 나와 있죠. 1차 시험 책에 검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둔 애들은 2차 시험에 나와서 검은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검은색은 2차 시험, 파란색은 1차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는 53회, 56회에 2번 출제가 됐었고 1차 시험에는 55, 56, 57에 3년 연속으로 출제됐던 논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된 쟁점은 당연히 결론을 외워놔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강력 조절할 수 있게끔 책을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다음에 객관식 문제집도 한번 잠깐 보면요. 이 객관식 문제집은 여기 제가 지금 도해로 그려놓은 것은 작년 기준 객관식 문제집인데요. 이제 올해 9월 정도에 심판이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은 1차 시험 대비 객관식 문제를 해설해 둔 것이고요. 기출문제 위주로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요령을 해설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오만 안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근데 특검법의 모든 이론을 다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불안전한 상태로 가게 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내용을 다 맞출 수 있게 정답은 가릴 수 있게 하는 요령이 일부 필요한데 그 요령에 대해서 많이 넣어놓은 그런 문제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출문제 긁어와서 답 내고 기출문제 긁어와서 답 내고 이런 식으로 문제집을 만들어 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지문에서 이 지문은 왜 틀린 지문이지 왜 맞는 지문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설을 해 두었습니다. 한번 보면 이것도 한번 제가 발췌를 좀 해온 건데요. 단순히 밑에 있는 3, 4, 5번 지문이 더 있는데 1번부터 5번 지문이 있을 때 단순히 이게 맞다 틀리다만 넣어놓은 게 아니라 이게 왜 이게 옳은 지문인지 이게 왜 틀린 지문인지 여러분이 읽고 곧바로 이해를 할 수 있게 여러분이 학습을 할 때 결과적으로는 특허법의 내용을 숙지해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내용을 숙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그 논리 구조를 이해를 했을 때 숙지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반면에 논리 구조가 이해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암기를 해야 이해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숙지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단순히 암기만 해서 숙지가 되는 그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만 한다고 해서 다 숙지가 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암기를 해야 숙지가 되는 애들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냥 두드려 패서 외워야 되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중에서 일부의 부분을 이해를 해서 숙지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면은 암기를 해야 되는 양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 하에 대부분의 내용을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왜 이렇게 돼야만 특허법이 문제 터지지 않고 잘 굴러갈 수 있는지 이 원리를 조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에서는 이 밑에 있는 해설에 있는 지문들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맨 밑에 있는 애들 보면은 얘도 이제 여러 당사자가 등장하는데 뭘 물어보면 뭐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 상황, 문제 유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요령을 문제풀이 요령을 같이 적어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건 이제 사례 문제인데요. 이러이러한 사례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틀린 것을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여러분이 특허법 기출문제를 처음 풀다 보면 가장 많이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타임테이블 그리는 걸 매우 어려워해요. 버거워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임테이블도 해설지에 상세하게 다 기재를 해놔가지고 여러분이 충분히 자가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교재를 총 2개를 보여드렸는데 하나는 기본서였고 하나는 객관식 문제집이었잖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본서만 해야 돼요. 처음에는 기본서 기본이론 강의 들으시면서 그 다음에 기본이론 강의 들으신 다음엔 혼자서 기본서 회독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3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을 두고 스스로 기본이론 회독을 한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리고 한 번 더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9월 정도 갔을 때부터는
객관식 문제집 풀이를 좀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 객관식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10월 정도에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늦어도 10월에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9월 정도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그때부터는 기본서와 객관식을 동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법 과목이 두 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허법 기본서를 읽는 시간이 하나 있는 거고 하루 일과 중에 나머지 하나는 객관식 문제를 푸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본서를 회독을 하면서 객관식 회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고, 한 가지 여기서 팁을 드리면 특허법에 단원이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가령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이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럴 때 기본서를 1단원을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그러면 객관식은 1단원을 풀어야 될까요?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객관식은 기본서를 읽은 단원이 아닌 다른 단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그 전 단원을 추천드리는데, 무슨 말이냐면 기본서를 2단원 읽은 날에는 객관식을 1단원 푸는 거예요. 기본서를 3단원 읽은 날에는 객관식을 2단원을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일정 기간을 두고 시간 간격을 두고 객관식을 풀이하게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특정 단원을 기본서를 학습한 다음에 곧바로 객관식을 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방금 본 거라서 너무 쉬울 수밖에 없어요. 방금 본 거니까. 근데 우리가 1차 시험 합격, 1차 시험 그 수험장에 들어갈 때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희미한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정오를 가리는 능력,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서를 읽고 나서 며칠 텀을 두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숙달을 해보면은 어느 순간 전체적인 특허법 내용에 대해서 다 정오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 겁니다. 뭐 물론 한 내년 1월 정도가 돼서요. 그 정도로 하면은 여러분 1차 시험에서 특허법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20문제 중에 19문제는 맞출 수 있는 그 정도로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커리큘럼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